안녕하세요. 유쾌한 후바이 부처 핸섬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로 들어서는 것 같지요? 작년엔 많이 춥지 않아 여름이 걱정이더니 올해는 아주 많이 추울 거라 예보가 많습니다. 물론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하지만 너무 많이 추워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은 강화도 두 번째 이야기, 강화도령 철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효명세자가 죽은 후 조선왕실은 대가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때 왕실 어른들이 추천한 인물이 바로 강화도령 철종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순주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왕위를 이어야 했지만 효명세자는 갑작스럽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헌종은 뒤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지요. 하루아침에 대가 끊겨버린 조정에서는 왕손 후보를 찾느라 고심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왕손 후보들 중에 조건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바로 강화도에 살고 있던 이원범이었지요. 농사꾼 이원범은 조선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철종이십니다. 철종을 데리러 가던 날 하늘에서 오색무지개가 떴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려 철종이 당연히 왕이 돼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주어주었죠. 평민으로 살아가던 강화도령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한나라의 왕인 철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을까요? 왕이 된 철종에게는 적응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족들이 쓰는 말, 왕족들이 입는 옷, 복잡한 예법과 절차에 숨이 턱턱 막혔겠지요. 막강한 권력을 쥔 순원왕후와 대신들을 상대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순원왕후는 안동김씨 가문에서 신부감을 골라 왕비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죽어가는데 안동김씨 가문 사람들은 뇌물을 받기도 하고 황곡으로 돈을 모아 호화롭게 살았지요.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도 했습니다.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농민들이 조정에 거세게 항의하는 임술 농민 봉기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꼭두각시 왕이긴 했지만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철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고 싶었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인 황곡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워가면 추수한 다음에 바로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했던 것을 3년이라는 시간을 주어 천천히 갚게 만들었지요. 철종의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관리들이 다 안동김씨들인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겠어요?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찬성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평범한 농사꾼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 몇몇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힘없는 왕 철종. 14년 동안 왕으로 살았지만 결국 또 후손을 낳지 못하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전등사 대웅전에 있는 나부상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법당에 웬 벌거벗은 여인상인 나부상이 있단 말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전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부상이 만들어진 것은 17세기 말 철종 때쯤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라에서 손꼽히는 도편수가 대웅보존 건축을 지휘하고 있었죠.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그는 공사 도중 사하촌의 한 주막을 드나들며 그곳 주모와 눈이 맞았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도편수는 돈이 생길 때마다 주모에게 모조리 건네주었습니다. 어서 불사를 끝내시고 빨리 같이 살림을 차려요. 좋소, 우리 그림 같은 집을 한 채 짓고 오손도손 살아봅시다. 도편수는 주모와 함께 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웅보전 불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그 주막으로 찾아가 보니 여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에휴, 며칠 전에 야반도주를 했수. 찾을 생각일랑 아예 마시우. 이웃집 여자가 말했습니다. 도편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배반심과 분노 때문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편수는 마음을 다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갈 즈음 대웅보전의 처마 4군데에다 벌거벗은 여인이 지붕을 떠받치는 조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그 대웅전을 중건했던 도편수나 스님들은 무슨 뜻으로 나부상을 올려놓은 것일까? 단순히 사랑을 배신하고 욕심에 눈먼 여인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하지만 훗날 도망간 여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뜻도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조각상을 보게 될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어떤 걸림도 없이 자비로운 마음을 내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인이 받을 업은 결국 본인이 다 치르게 되겠지요. 잠깐의 방심이 우리를 얼마나 곤란하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불편하겠지만 지금 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시고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조금씩 더 참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